CES는 미국 중심이고 IFA 같은 경우는 유럽 중심이에요. 올해는 반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마켓은 글로벌하지만 실제로 중국하고 한국 기업들이 양분하고 있는 마켓이 현 상황이다.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가고 있는 방향은 리더십을 갖추고 가느냐 아니면 중국 기업의 추격을 당하느냐의 문제는 또 일본이 저렇게 다운 이 워드로 가는 걸 보면서 한국도 선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잃어버리면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거죠. AI 가전 두 번째 시간에는 미래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ES 올해 1월이었죠? 1월에서 뭐 열린 그 박람회를 보면 각 회사마다 이렇게 신제품을 발표하니까 뭐 사람들의 관심 주목도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뭐 이런 박람회에 나오는 제품에는 요새는 AI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3대 박람회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WC라고 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얘는 통신 관련된 통신기기 쪽이어서 요거는 살짝 빼고 CES는 미국 중심이고 IFA 같은 경우는 유럽 중심이에요. 그런데 올해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올해는 반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ES의 절반이 중국이고 IFA의 절반이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와우 이렇게 이제 첫 번째를 얘기를 하자면 두 번째는 AI.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단어를 썼었죠. 스마트 TV. 이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AI TV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보다 보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 가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얘네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CES하고 IFA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트렌드를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면 100인치, 120인치짜리 TV가 접혀요. LED였고 그리고 삼성은 AI 패밀리 허브 그리고 이번 IFA에서는 AI for all 해서 패밀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전시를 한다. AI가 들어간다. 삼성의 AI 냉장고는 내부에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유통기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음식 가지고 레시피 만들어주는. 그리고 재밌는 것은 AI 도어락이라는 게 생겼어요. AI 페이스 도어락이라고 해서 이제는 홍채 인식보다 더 복잡하게 가서 얼굴이 딱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합니다. 2단계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었고 또 TV 회사들은 LG, 그다음에 삼성, 중국의 TCL, 하이센스 전부 마이크로 LED. 네, 마이크로 LED에서 투명 TV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I 빔 프로젝터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보통 빔 프로젝터 잡을 때 벽에다 할 때 찾잖아요. 그쵸. 얘가 알아서 찾아요. 적합한 장소를 알아서 찾아요. 딱 알아서 찾고 그다음에 조절을 2번을 해요. 한 번은 일반 프로젝터. 그거는 파워포인트 뭐 우리 발표할 때 회의할 때 이런 거고 영화관 모드. 그럼 이게 더블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더블 프로젝션으로 해상도가 영화관처럼 바뀌어요. 그다음에 요리 로봇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 요리 로봇이 고도화가 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한 400개, 500개가 되니까 그 안에서 융복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줍니다. IFA에서는 정확하게 타겟이 가전에만 맞춰져 있어요. 이 둘의 큰 차이는 IFA는 당장 살 수 있는 하이마트처럼 꾸며놨는데 CES는 한 3년 후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아까 말씀드린 대로 IFA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총 2,200개 업체들이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근데 1,300개가 중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CES도 비슷한 규모로 그리고 한국은 참 많은 기업들이 CES는 참여하는데 IFA는 잘 안 가요. 근데 이번에는 삼성, LG 대표 기업이고 KT가 좀 이례적으로 참여를 해서 미래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KT관을 이렇게 꾸몄다는 게 의미가 좀 있었어요. 마켓은 글로벌하지만 실제로 중국하고 한국 기업들이 양분하고 있는 마켓이 현 상황이다. 가전 그러면 이제 최근 한 5, 6년 정도만 보면 LG 가전이죠. 그렇죠. LG 가전이고 그 전에는 또 백색 가전 하면 삼성이었어요. 이번에는 삼성의 승? 진짜요? 압도적은 아니고 간만의 차이로 삼성의 승? 그 부분이 뭐냐면 스마트 띵스하고 볼리라고 하는 두 개인데 스마트 띵스는
IoT를 다 연결시켜서 하나의 플랫폼을 갖춰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스마트 띵즈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에너지 세이빙이에요. 전기를 좀 덜 쓰게 하는 목적이 가장 큰데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LG가 쫓아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는데 그게 ThinkQON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 공개한 것 같아요. 이번에 ThinkQON을 AI라고 쓰기는 해요. AI 플랫폼이라고 쓰는데 그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에요. Affectionate Intelligence, 공감지능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삼성과의 차별성을 뒀어요. 그래서 공감지능이라고 해가지고 AI이긴 AI인데 우리 서로 연결시켜 놓은 AI야. 그래서 대화형의 이 비서 비슷한 Q9이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사람을 보면 쫓아다녀요. 이렇게 그렇군요. 애완동물처럼 쫓아와요. 2019년도에 삼성이 볼리라고 해서 노란 공 하나가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형태를 CES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술이 숙성되지가 않아서 19년에 나오고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보급은 했었는데 보여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크기가 커졌어요. 수박만하게. 부족했던 기술도 다 채워 나와서 예를 들면 대화도 가능하고요. 쫓아다니는 것도 가능하고 애완견 밥 먹이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한데 이 볼리가 대화 형식을 본인이 프로젝터를 바닥에 쏩니다. 그러면 주인이 발로 밟으면 돼요. 선택할 때 이렇게 밟으면 돼요. 그럴수록 얘가 더 진화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봤을 때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IoT 네트워킹 기술과 AI 로봇 기술을 이번에 LG가 많이 따라왔다. LG 세탁기의 드럼 세탁기에 들어가는 그 드럼을 돌리는 기술이 그 러시아의 잠수함의 스크류를 돌리는 그런 기술이 탑재가 됐다. 그래서 그 잠수함의 스크류를 돌리는데 미군의 소나에 탐지 안 되게 저소음으로 AI4 코어라고 네. LG가 전시판 하나를 쫙 다 연결을 시켰는데 어떤 거냐면 LG가 가지고 있는 가전을 위한 핵심 기술들, 네. 코어 네. 기술들을 전부 AI 탑재를 시켰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 한 전시판을 쭉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 스핀 이 로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있고 그게 핵심 기술이죠. 예, 그게 이제 세탁기나 어디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기술들에도 한 10가지 정도 되는 코어 기술들을 전부 놓고 다 AI 탑재했다. 그 드럼 기술을 외국의 대형 기업들이 많이 베꼈다가 LG한테 소송을 당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LG는 실제로 원천 기술에 굉장히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AI가 접목이 되면 전력 면에서도 효율이 생길 거고 실제로 그 성능 면에서도 효율을 컨트롤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LG와 삼성이 이번 뭐 IFA뿐만이 아니고 CES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게 AI 홈 그리고 AI 반려 로봇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제는 이 패밀리 관련된 부분들은 AI가 삼성과 LG가 가전으로 책임지겠다. 이런 형태가 보여져서 또 하나의 리더십이 보인 것 같기도 해요. 상상이 가면서도 약간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시연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네. 미래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AI 뭐 홈에서 뭐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직접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5년 이내에 벌어질 미래 가전의 모습을 현재 보여진 CES나 IFA에서 보여진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번 쭉 아침 기상부터 저녁 잠자는 시간까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빅스비나 시리 그리고 또 볼리나 Q9이 와서 깨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제 아카라 라이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커튼을 열고 조명을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스마트 변기에 딱 앉으면 소변으로 건강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건 프랑스의 의료기기 회사예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미러 혈류, 혈압,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날씨 체크는 뭐 당연히 하겠죠. 스마트 미러에서.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어볼 거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패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욕실이 코엘러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스마트 샤워기가 나왔어요. 간단한 요리하고 커피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가사 로봇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고 나가요. 자율주행 택시를 탑니다. 여기는 사람이 운전사분이 기사님이 안 계십니다. 출근했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이 좀 궁금해. 반려동물 케어 AI 시스템. 이제 우리나라 LG U+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신기하게도 AI 도어락, 그러니까 페이스 도어락이라고 합니다. 딱 들어가면 반려동물과 반려로봇이 인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이브가 해줄 거예요. 여가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TV를 볼 수도 있고 AI 빔 프로젝터, 소파에 누워서 아이패드 같은 그런 이 음향에 취해서 여가를 보낼 수 있고 잘 때는 빅스비, 시리, 몰리, Q9이 이제 함께 조명 조절하고 커튼 쳐주고 잠이 들 때는 갤럭시 링이 수면 상태를 체크해서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형태로 다시 아침이 시작되는 AI 가전 시스템에 이렇게 미래가 5년 안에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가고 있는 방향은 리더십을 갖추고 가느냐 아니면 중국 기업의 추격을 당하느냐의 문제는 또 그들만의 리그에서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이 있는데 중국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AI 기술이라는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다섯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인데 최근 들어 투자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삼성과 LG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 이제 니즈가 있으면은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원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몇 년만 늦어져도 AI 부분 상당히 뒤처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투자가 AI 쪽에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또 있던 R&D 비용도 좀 삭감이 됐고 하니까 앞으로 정부가 좀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AI 쪽에 해주시면 더 많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삼성과 LG처럼 큰 기업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에코를 넓혀간다면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파에 가서 왜 이런 나라가 빠져 있지라고 한 나라가 있어요. 가전 제품인데 일본이 빠졌어요. 일본이 예전에는 90년대만 해도 되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잘 일본이 나갔는데. 날라다녔죠. 네. 근데 CES도 마찬가지고 이파도 마찬가지고 일본 기업이 완전히 축소가 돼서 일단 소니나 파나소닉을 찾기가 힘들어요. 일본이 저렇게 이 다운 스케일로 가는 다운 이 워드로 가는 걸 보면서 한국도 선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안면 인식 도어락 같은 경우에 쓰이는 카메라의 최고 정점에 있는 카메라가 소니 카메라입니다. 예. 소니 카메라가 집적도가 되게 낮고 그다음에 화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AI 기술이 없으니까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제품은 중국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일본 기술은 갖고 있는 원천 기술들을 실제로 더 딥다운해서 집적화하는 거에 매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해서 업스케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어렵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장 확대나 마켓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삼성하고 LG가 버텨주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더 적극적인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 그 다음에 우리 지스 같은 학계의 그 협력, 산학연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야 그 시금의 이슈를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AI 가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테크와 경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